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침투 탐상시험, 침투 비파기 검사 그 한 과목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가 굉장히 부족하지만은 또 이제 자분 탐상시험, 자기 비파기 검사 이 한 과목을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같이 이제 수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 부분에 뭐 굉장한 전문가도 아니고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자세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 저와 함께 또 자분 탐상시험 같이 한번 수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자분 탐상시험 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분 탐상시험 기본 이론 학습 그 세암에서 나온 책입니다. 세암 기획이라고 세암 기획에서 나온 책인데 그 세암 기획에서 나온 자분 탐상시험 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자, 기본 이론 학습. 자분 탐상시험 기초부터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1. 자기 비파기 검사. 그래서 우리 자분 탐상시험 자기 비파기 검사 다 같은 말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 용어를 다르게 쓰니까 여러분이 혼돈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기 비파기 검사. 이 자기 비파기 검사는요, 재료에 제약이 있어요. 강자성체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강자성체. 그래서 강자성체, 페로매그네틱 서브턴스라고 하는데 이 강자성체에 속하는 재료가 거의 한정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철, 니켈, 코발트, 이 철, 니켈, 코발트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철을 우리 일상생활, 산업 현장이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죠. 그래서 자기 비파기 검사가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철, 니켈, 코발트.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호이슬러 합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이슬러 합금. 이거는 뭐냐면은 본래는 강자성체가 아니에요. 상자성체 같은 그런 재료들을 합금을 함으로써 강자성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호이슬러 합금까지 4가지가 자기 비파기 검사를 할 수 있는 재료,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 니켈, 코발트, 호이슬러 합금 등의 검사 대상물을 자기화한다 이랬습니다. 자기화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자기 비파기, 침투 비파기 할 때는 장비가 거의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자기 비파기 할 때는 반드시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대고 전기를 공급하면은 우리 전기를 공급하면은 그 자장이 형성됩니다. 자장 또는 뭐 자계라고 하는데 자장 또는 자계라고 하는데 여기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 대상물 자기화하여서 이제 자속이 흐르겠죠. 자속, 뭐 자장, 자속이 흐릅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럼 그 표면에다가 쇳가루라고 하는데요. 자분이죠. 자분을 뿌려 놓으면은 이게 자장이 흘러가는데, 자속이 흘러가는데 내부에서 결함이 있는 부분에서는 이 자장이 통과되지를 못하고 표면으로 흘러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누설자속이라고 합니다. 누설자속. 그래서 누설자속이 표면으로 흘러나오면 거기에 자석을 골고루 뿌려놨는데 결함이 있는 부분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결함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비파기 검사할 때는 누설자속,
누설 자석이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방금 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스마트폰을 두었는데 전화가 와서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조금 여러분이 이제 불편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자석이 흐르면은 자석이 흐를 때 이제 쇳가루를 시험면에 뿌립니다. 연속법입니다. 그래서 결함이 있는 부분에서는 자석이 통과를 못합니다. 표면으로 흘러나옵니다. 그걸 누설자석이라고 하는데 누설자석에 의해서 결함에 모여 형상되는 자분 모양 관찰해서 검사 대상물 표면 가까이에 표면층에 존재하는 결함을 찾아내는 방법이 자기 비파계 검사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또 한번 사과드립니다. 스마트폰을 제가 녹화하는 쪽에 두다 보니까 요란스럽게 벨이 울렸습니다. 저 밖으로 내놓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누설자석 형성 모형도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자기 탐산기를 표면에 갖다 대고 자기 탐산기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자석을 쇳가루 자분을 뿌립니다. 그럼 전기를 공급하면은 전기 공급하면 이렇게 자장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여기에 결함이 있다면은 요거 좀 확대해서 그러는데 요 결함이 표면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표면 가까이입니다. 이 시험체를 확대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내부에서는 S 이제 N 극으로 흘러가는데 이게 이제 표면으로 나옵니다. 그럼 자석이 이 주변에 뿌려 놓은 것이 여기에 모입니다. 그럼 여기 결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 표면 결함 또는 표면 바로 요거는 표면 바로 밑 결함입니다. 표면 결함, 표면 바로 밑을 한자로는 아프라더스 직화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표면 바로 밑을 한자로 표면 직화라고도 많이 하니까 이 용어에 당황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당부드립니다. 표면 바로 밑 결함에 의한 누설 자석이 형성되면 여기에서 결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T 자분 탐상 시험 자기 비파계 검사는 Magnetic Particle Test 해가지고 MT라고 합니다. MT 강자성체 표면하고 자분 탐상 강자성체 표면하고 표면 바로 밑 이걸 우리는 표면 직화라고 합니다. 불연속부가 결함이죠. 불연속부 결함 검출 위에 강자성체에 자화한다 이 말은 전기를 공급하면 자장이 형성되는 걸 자화라고 합니다. 자분 적용하여 결함이 있는 곳은 자석이 자장이 흘러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표면으로 나옵니다. 그 누설 자분이 결함부에 모이는 집적부, 자분이 거기에 모입니다. 집적부의 결함 위치, 형태, 크기, 면적을 눈으로 관찰 및 검사합니다. 유관 관찰 및 검사합니다. 자, MT에 미치는 영향, 이 자기 비파계 검사를 여러분 아마 이 과목을 지금 공부하는 사람은 실기를 아마 앞으로 쳐야 될 거예요. 거의 CBT부터 먼저 치고 그러려면 이 자기 비파계 검사, 자분 탐상 시험을 할 때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결함이 자장 방향하고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직각 방향이어야 된다. 자장 방향, 직각. 이 자장 방향하고도 밀접한 관계 있고 한쪽 방향으로 했는데 안 나타났다면 다른 방향으로 해봐야 됩니다. 그 결함이 자리한 위치가 자장이 직각이어야 됩니다. 자장 방향하고 감도, 민감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럼 이 감도라는 말은 뭐냐면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전류가 어느 정도 세야만 자장이 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전류가 약했다. 그럼 감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MT 미치는 영향은 자장 방향 감도 이게 중요합니다. 자장 방향 감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분 특성.
자분 특성은 뭐냐면은 그 형광자분, 비형광자분 뭐 이렇게 나눕니다. 그 자분 특성에 따라서도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고 건식 자분이냐 습식 자분이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건식 자분은 이걸 골고루 뿌리는 게 굉장히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분 특성이라든지 적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영향을 받는다. 자분 특성 적용법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자화법. 자화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뒤에 나옵니다. 자화법이. 먼저 그래서 이게 가령 예를 들어 저 코일법 같으면은 선형자화, 그 다음에 이제 축통전법은 원형자화, 이런 자화법에 따라서도 이 결함이 이제 MT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달라집니다. 네 번째, 시험편 자화 특성 마찬가지입니다. 시험편 자화 특성. 그 다음에 부품 형태, 부품 표면 특성, 여기에도 영향이 받습니다. 그 다음 결함, 불연소 크기, 형태, 방향, 조금 전에도 했지만 방향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요런 게 자분 탐상 시험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2번 강자성체의 특징. 강자성체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철이에요. 니켈, 코발트. 철, 니켈, 코발트 이 세 가지가 강자성체인데 이게 자기 변태점이 존재합니다. 자기 변태점이. 어느 온도에서 자기전 성질이 변하는 것을 자기 변태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비록 침투 비파괴 검사에 비해서 자기 비파괴 검사는 사용하는 재료에는 제한이 있지만 이 철은 엄청나게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니켈 있죠. 니켈 이거는 뭐 스테인리스 강이나 최근에는 니켈이 2차 전지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코발트, 이 중요한 재료입니다. 철이 가장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비 파괴 검사를 많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철, 니켈, 코발트는 자기 변태점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철의 자기 변태점은 A2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걸 768도C로 표시합니다. 그럼 니켈은 350도였는데 내가 지난번 침투할 때도 몇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금속 재료에서는 이 탄소 퍼센트나 온도는 약간 그 실험 상황이나 그 조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시는데 여기는 350도에 놨는데 어떤 책에는 360도에 난 책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358도에 놨습니다. 그거 다 맞습니다. 자, 코발트도 1100도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철 FEC 상태도에서 FE3C 시멘타이트의 자기 변태는 A0입니다. 210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호이슬 합금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강자성체가 아닌 망간, 아연, 구리, 알루미늄, 망간, 아연, 구리, 알루미늄 등의 합금 원수로 이루어져. 이 합금을 하고 보니까 강자성체가 되더라. 호이슬 합금. 이건 아직까지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던데 앞으로 모르겠지, 그죠? 망간, 아연, 구리, 알루미늄 등의 합금 원수로 이루어진 합금을 하니까 강자성체 합금이 되더라. 알아두시고요. 자성체 종류. 자, 상자성체, 반자성체, 강자성체. 자기 비파기에서는 반드시 우리요 강자성체를 씁니다. 강자성체. 왜냐하면 자장이 강하게 형성되며 자분 탐상 시험에서 가장 많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자성체, 상자성체. 상자성체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티탄입니다. 요소로 티탄 등으로 자장은 작용합니다. 작용하는데 자본 탐상 시험은 부적합한 것입니다. 그럼 반자성체는 금, 구리, 비스무스, 아연과 비금속 재료와 같이 자장 전혀 형성되지 않아 자본 탐상 시험에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CBT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다음 중에서 뭐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다음 중에서 뭐 강자성체인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요걸 수시로 표를 두고 한 번씩, 요건 자주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한 번씩 이렇게 눈여겨보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9페이지. 자, 자본 탐상시험 개요. 자기비파괴검사 개요해도 되겠죠. 1번 자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뭐냐 하면은 자분 탐상용, 이거는 강자성체입니다. 자분 탐상용 강자성체 미세 분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어릴 때나 학창시절에 과학 같은 거 할 때 자석을 달라붙게 하는 그 분말을 봤을 겁니다. 자분입니다. 강자성체 미세 분말을 자분이라고 합니다. 2번 비형광자분. 우리가 침투 비파괴 할 때는 염색 침투 탐상, 그 다음에 형광 침투 탐상 크게 두 가지였는데, 여기에서 자분 탐상 시험에도 형광자분, 비형광자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비형광자분은 뭐냐면은 형광을 발생하지 않는 자분입니다. 형광자분, 그래서 이 비형광자분은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색깔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형광자분은 우리의 형광 침투 탐상 시험과 마찬가지로 두 개가 동일합니다. 자외선 조사에 따라 형광 발생하도록 처리한 자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분산매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 용어에서는 자꾸 쉽게 말하면 단축하려고, 글자를 줄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분산매라는 거는, 매라는 건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분산매질입니다. 분산매라는 분산매질입니다. 이걸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분산매하고 분산매질을 막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침투도 그렇지만 자분도요, 건식 자분을 그대로 뿌리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분을 잘 분산시킨 상태에서 시험품 표면에 적용하는 매체, 그래서 기체, 액체로 습식법, 건식법 사용합니다. 기체를 이용해가 바로 뿌리는 게 그게 건식법이고요. 액체를 이용해 가지고 뿌리는 것이 습식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그냥 가루를 뒤에도 나온 어떤 볼록한 통에 넣어가지고 그 통에서 그냥 공기 중으로 탁탁 털어가 뿌립니다. 이건 기체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건식법이라고 합니다. 공기에 의해서 그대로 뿌리는 걸 건식법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어렵고, 습식법은 뭐냐면 이게 어려우니까 자석 분말을요 캔에 넣고 그 등유 같은 기름을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뿌리면은 기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 자석 분말하고 섞여가지고 그거는 안 날리고 거의 대부분 표면에 잘 뿌리면 골고루 뿌려집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뭐 기름기는 없어지겠죠. 이게 이제 습식법입니다. 그래서 분산 이 답안지를 쓰거나 어떤 보고서를 쓸 때 분산매질을 쓰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적용한 거 습식법이면 습식법, 건식법이면 건식법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써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자분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분 적용. 이건 뭐냐면 자분을 시험품 결함에 쉽게 도달시키는 조작입니다. 그래서 자분을 뿌려주는 걸 자분 적용이라고 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6번 검사에 습식법용 자분을 분산 현탁시키는 얘기다. 습식법일 때는 검사액이라고 했잖아요. 이 액이라는 건 액체거든요. 누가 검사액이다 이라면은 습식법용 자분을 기름 같은 데 넣어서 잘 섞어서 섞이도록 그냥 분산 현탁시킨 액이기 때문에 검사액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번 자분 모양 인디케이션인데, 시험품 표면에 자분이 부착하여 형성된 모양입니다.
그 동그랗게 있으면 그거는 원형상 결함이고 침투할 때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길쭉하게 있으면 길이가 나비의 3배 이상이면 그거는 선상결함입니다. 이렇게 잡은 모양, 시험품 표면에 자분이 부착하여 형성된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건식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건조된 가루 잡은 자석을 그대로 공기에서 흔들어서 이제 피금사체 분산시키는 데 사용하는 자분 적용 방법입니다. 이 건식법이 좀 어렵습니다. 습식법은 뭐냐면 자분 적용 시 자분을 등유 등 액체 분산 현탁시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잘 흔들어 하면 잘 섞이면 골고루 잘 뿌려집니다. 이 습식법이에요. 10번 결함. 결함을 우리 영어로 defect 또는 flaw라고 합니다. defect 또는 flaw라고 하는데 시험품 표면에 자분 부착하여 생긴 자분 모양으로 보통 결함이라고도 합니다. 자분 지시 모양 결함 다 여기에서는 우리 막 섞어서 막 쓰니까 여러분이 저 혼돈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두 개 같은 의미로 많이 쓰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유사 모양에는 결함이 아닌 결함처럼 보이는 자분 모양입니다. 우리 침투할 때도 의사지시, 부정모양, 그 다음에 무관련 지시 이랬죠. 여기에도 유사 모양도 결함이 아닌 의사결함입니다. 의사결함. 자, 자화전류. 시험품의 자속 발생을 위해 공급하는 전류이다. 이 전류를 장비에 의해서 공급하면은 그 검사하고자 하는 시험체 속으로 자장이 흘러갑니다. 시험품의 자속 발생을 위해서 공급하는 전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화전류라고 합니다. 탱류 13번 탱류라고 했는데 요건 한자로 뭐라고 하냐면 한자를 쓰라는 거 아닙니다. 탱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맹류라고 한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탱류를 맹류라고 한다 하는 거. 요거 뒤에 한번 나옵니다. 그때 또 다시 이거는 정류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교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죠. 그럼 그 밑에 있는 마이너스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볼록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극성이 불변이다 이 말은 플러스 극만 있습니다. 마이너스 극은 없애버렸습니다. 정류를. 극성이 불변입니다. 주기적으로 크기는 변합니다. 볼록하니까 크기는 변하지만 자화전류 중 맹류가 이해해야 한다. 탱류는 방금 전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탱류와 맹류가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 용어를 어떤 사람은 탱류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맹류라고 쓰니까 다 알아두세요. 그 다음 14번 충격전류. 한 번에 자기 비파기 할 때 전류를 눈 깜빡할 때 세게 공급을 해요. 그러면은 세게 공급하면은 거기에서 그 시험찬에 자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검사하는 것을 검사하기 위해 충격 전류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별로 많이 안 쓰는데 충격 전류는 사이클로트론에서 생긴 사일리스트와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해 가지고 강력하게 공급해가 잔류자장시인데 그걸 1펄스의 자화전류입니다. 충격전류입니다. 자, 그 다음 15번 정류장치. 교류를 직류 및 맹류로 바꾸어 자화전류를 공급하는 자화장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맹류, 탱류였잖아요. 그죠? 교류 마이너스 있는 걸 위로 올려줍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맹류가 됩니다. 탱류.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맹류도 넓은 의미에서는 직류에 속하는데 직류는 일직선인데 맹류는 볼록볼록합니다. 도체 패드라는 게 있어요. 도체 패드. 여기에 자 한번 정의를 시험품의 국부적 기술 용어에서는 부분적이다 이 말을 국부적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부분적을 여기에서는
기술 용어처럼 국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부적이 바로 뭐냐면 요 뒤에 있는 부분적. 국부적이 뭐냐면 부분적이다. 시험품의 국부적, 부분적으로 소손 방지를 위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특히요 프로드법 같은 거는 전류가 공급되는 구리 막대기가 저 큽니다. 두 개를 시험품에 탁 갖다 대고 전류를 3개 공급하면은 스파크 같은 데는 일어납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프로드가 시험품을 검사하기 위해서 되잖아요. 그죠? 강한 전류를 공급하면 거기에서 잘못하면 스파크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일어나면은 전류가 세기 때문에 거기서 소손이라는 말이 나는데, 소손은 뭐냐면 소자는 일본 사람들이 쓴다고 그랬죠. 약기. 손은 손해. 열을 받아가지고 약간 화상 입는 식입니다. 소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드법 같은 거. 그러면은 시험품에 국부적 소손이 생기는 것을 방지를 위해서 시험품하고 전극 사이에 끼워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소손이 안 일어납니다. 시험면이 양호하고 전류를 잘 전도하는 재료를 이용합니다. 또 저편에 요 밑에 있죠. 요게 구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구리. 구리는 그 자체가 전류를 잘 통하잖아요. 그죠? 요걸 갖다 대면 스파크가 안 일어나요. 이 전류가 잘 통하기 때문에 이제 검사하고자 하는 재료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요게 도체 패드입니다. 그래서 컨택트 패드라고 합니다. 컨택트 패드라고 합니다. 17번 연속법.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고서에 반드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연속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시편의 결함을 검사하고자 할 때 가령 예를 들면은 극간법을 거기에서 적용해보자. 극간법을 적용하려면은 극간법을 적용하면은 전류를 공급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자화가 된다고 그랬죠. 전류를 공급하면 자화가 됩니다. 자화가 되는데 그 자화가 되는 동안에 극간법은 요크법은 연구자석이 또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접촉한 상태에서 자화전류를 공급하고 연구자석을 접촉하고 자분 적용을 완료하는 방법입니다. 자분 적용 완료하는 방법입니다. 즉 자화전류 공급하면서, 그러니까 스위치를 전기에 꽂아놓고 전기를 공급하면은 이제 자장이 형성되겠죠. 형성되는 동안에 자석, 분말을 뿌려서 결함을 탐색하는 것을 연속법이라고 하고, 잔류법은 자화전류를 전기를 공급하면 자장이 형성되겠죠. 그럼 전기를 끊어버립니다. 이걸 단절이라고 합니다. 자화전류 단절시킨 후 자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자기 비파일 검사할 때는 연속법하고 잔류법 두 가지를 씁니다. 그런데 대체로 연속법을 많이 쓴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19번 반자장. 시험품을 자화시켰을 때 시험품에 생긴 자극으로 발생하며 가한 자장을 감소시키는 자장. 우리가 전기를 구리선을 통해서 보내도 저항이 있고, 초음파에 우리가 음을 보낼 때도 음향 임피던스가 있듯이 여기에 이제 시험품에 전기를 공급해 자장을 흘려보내면 그 자장을 방해하는 또 반자장이 있습니다. 즉 가한 자장을 감소시키는 자장입니다. 20번 유효자장. 시험하는 부분에서 실제 우리가 적용하는, 사용하는, 움직이는 자장인데, 코일법을 예로 들면은 가한 자장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반자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반자장을 빼주고, 우리가 실제로 가한 자장에서 반자장을 뺀 자장이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유효 자장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이리스트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전력 시스템에서 전류 및 전압 제어에 사용되는 전력 반도체 소자다 하는 것 정도만 알아두고, 사이클로트론도 자극 사이에 전극 두고 거기에 고주파 전압을 가함으로 이온을 가속하는 장치가 사이클로트론이다 하는 거 알아두고요. 고주파 전극이 직류 전자석의
자극 사이에 두어진다. 이런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우리가 여기 자기 비파기 뭐 정지를 하고 전자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는 뭐냐면 정류장치, 그러니까 충격 전류에서는 이렇게 사일리스트하고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해 가지고 충격 전류를 얻는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처음 1강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여서 앞으로 자기 비파의 검사 끝까지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